네, 저녁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아, 우리 육현철 부원장님이 워낙 관련이시라가지고, 그 다음에 사회 발표를 맡는 제가 상당히 긴장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들려주실 조갑자 선생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훌륭한 연사분을 소개해 주는 걸로 사회 역할을 다할까 합니다. 오늘도 참 원근 각지에서 그리고 우리 교내에서 중요한 성당에서 비롯해서 중요 보직을 맡고 계시는 훌륭한 교수님들 오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한 분 한 분 소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조갑자 선생님에 대한 양력은 우리 사장님들 앞에 나눠드린 요인을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갑자 선생님은 1945년 10월 일본에서 나셨는데 이듬해 본인의 고향인 경북 풍송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부산고등학교 졸업하시고 부산 수산대학, 현재는 부경대학이죠. 여기에 들어가셔서 2학년을 마치신 뒤 군에 입대하셨고 제대 후에 1971년 부산의 국제신보 수습기자로 입사를 해서 언론 생활에 첫 발을 들여놓으셨습니다. 언론계의 가장 요직이라고 하는 문화부, 사회부 기자로 일하시면서 경찰, 공해, 석유 분야 이런 걸 다루셨는데 1974년 중금속 오염에 대한 추적 보도를 통해서 기자들이 가장 받고 싶어하는 대한민국 기자상 제7회 한국 기자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그리고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이 일어났을 때 현장 취재를 하셨고요. 80년 6월에 신문사를 그만두신 뒤 월간 잡지 마당이라는 잡지의 편집장을 하시고 83년 후에 조선일보에 입사하셔가지고 월간조선 편집장으로 일을 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월간조선 편집장으로 활동하시던 시절 이 월간조선은 당시 이제 우리나라를 이끄는 오피니언 리더들의 필독서이기도 했는데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한 보도로 1994년 단훈 언론상을 수상하셨고요. 6.25 선언의 진실, 또 12.12 사건, 장군들의 육성 녹음 테이프 등 많은 특종을 내셨습니다. 1996년부터 1년간 국제 중견 언론인 연수기관인 하버드대학교 부설 리만재단에서 연수를 하셨고요. 2001년에는 월간 조선이 조선일보사에서 분사되면서 주식회사 월간조선 대표이사를 역임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은 조갑제닷컴의 대표로서 여전히 이 사회에 커다란 메아리를 주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쓰신 저서로는 우리가 프린트물을 통해서 나눠드린 것 이외에도 석유사정 헌의합시다, 사형수 오휘용 이야기, 유고, 국가안전기획부, 군부, 이제 우리도 무기를 들자, 또 박정희 전 13권을 출간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여기 최고 경영자과정 원우님들이 앉아 계시는 이 한국체육대학교는 오늘 조갑자 선생님께서 강의를 해주실 박정희 대통령님과 매우 각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레슬링으로 금메달을 딴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양정모 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자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제 우리나라도 정말 엘리트 체육인을 전문적으로 육성하는 특성화 대학, 특수목적 대학을 세워야겠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특별히 하명을 하셔서 바로 그 말 떨어지자마자 한국체육대학교가 지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977년 77학번을 제1회 체육대학교 신입생으로 받게 되는 그런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이제 육현철 부원장님께서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4월 11일부터 4월 13일까지 우리 2박 3일 동안 국내 세미나를 합니다. 이제 그 중에 둘째 날 저희들이 울산의 현대중공업 또 이제 포항제철을 쭉 산업시장을 하게 되는데요. 다 아시다시피 바로 그 두 곳이 오늘 조갑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실 박정희 대통령이 상당히 총애하시고 많은 큰 뜻을 가지고 이렇게 만드신 기간 산업이라는 걸 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선생님 양력을 소개하다 보니까 좀 길었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선생님께서 저희 대학교 오시는 기회도 많지 않으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운전을 하고 오다가 운전 중에 삼행시를 써봤습니다. 우리 원우님들께서 우리 조갑재 선생님의 이름 한 글자 한 글자씩 띄워주시면 조갑재 선생님 삼행시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띄워주시죠. 조국의 미래를 밝히는 리더. 갑갑한 국민들의 가슴을 시원하게 뻥 뚫어주는 리더. 제국의 아침의 창을 여는 리더 조갑재 선생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로서 환영해 주시고 또 이런 기회를 주신 우리 유병렬 교수님과 김종욱 총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왜 여기에 초대를 받았는지 한참 생각을 했는데 오늘 여기 와서 이 학교의 설립 과정을 설명을 듣고 이 인연이 이렇게도 이어지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챙긴 분야가 많지만 주로 이 과학 기술 부분과 체육을 챙겼습니다. 이 두 부분은 대통령이 직접 챙기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참 챙기기가 어려운 분야입니다. 여기 돈 나오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일하는 분들은 다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사교성도 좀 부족하고 특히 정치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애정을 쏟지 않으면 발전하지 않는데 박 대통령은 키스트 설립할 때도 직접 자기가 설립자가 됐고 이번에 여기 와서 설명을 들으니까 이 학교를 설립하는 대통령을 바로 대통령의 지시사항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 금메달을 딴 사람이 30명이 넘었다고 하니까 이 학교 설립한 이후 약 한 4년 동안 세계적인 대학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여기 써진 대로 제가 아는 박 대통령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CEO가 많고 또 지도자 역할을 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박정희를 CEO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떤 교훈이 있느냐 하는가 그런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체육계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 올림픽을 우리가 개최하게 된 것은 박 대통령 때 결정이 되었습니다. 1979년 초에 당시에 대한체육회 회장이던 박종규 씨, 그 전에 중호실장을 한 사람이죠. 이분이 그 전해에 이 세계 사교육 대회를 주최를 해보고 상당히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모를 적어가지고 79년 초에 박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올림픽을 주최할 수가 있다. 올림픽을 주최하는 목적은 이런 것이다. 첫째는 남북관계에서 올림픽을 통해서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우위에 설 수 있다. 올림픽을 통해서 이 국가의 선진화로 가는 여러 가지 질서도 잡을 수 있다. 국가 선진화. 그리고 동구 공산권 국가와 접촉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스포츠 이외의 목표를 두셔서 대통령을 설득을 하니까 대통령이 오케이 했습니다. 그래서 79년 가을에 당시 서울시장이던 정상천 씨가 정식으로 IOC에 서울올림픽을 우리가 추진하겠다는 통보를 하는 기자회견을 한번 합니다. 그러다가 12.6사 끝나고 나서 2000이었어요. 1980년에 여러 가지 정치 소용돌이가
있었고, 그러다가 누군가는 이것을 이어가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 공은 여러 사람이 이제 나눠 가질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서울 올림픽을 주최하기로 결심한 전두환 당시 대통령, 그리고 체육부 장관, 당시는 무임소 장관으로서 이 바덴바덴에서 IOC 위원회에서 유치하는 작전을 총괄적으로 지휘한 노태우, 그 다음에 현장에서 표를 많이 모으는 데는 IOC 위원이던 박종규 씨, 그리고 정주영 회장 등 여러분들이 활동을 해가지고 그야말로 기적과 같은 이 유치에 성공을 했고, 그 과정에서도 많은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특히 북한이 서울올림픽을 방해하기 위해서 몇 번의 테러를 했습니다. 83년 10월 9일 날 미얀마를 방문한 전두환 대통령과 그 장관들을 죽이기 위해서 폭탄을 터뜨려가지고 17명의 장차관급 우리 한국 사회의 그야말로 엘리트들을 죽였습니다. 86년 9월에는 김포공항 테러를 통해서 5명을 죽였어요. 그 목적은 바로 일주일 뒤에 열릴 예정이던 아시안 게임을 방해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87년 11월 29일에는 대한항공기를 폭파시켜서 115명을 죽였습니다. 이것은 김정일의 지령에 의해서 서울올림픽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8년 9월 17일 날 아주 쾌청한 날씨에서 서울올림픽이 성공을 했습니다. 그 서울올림픽은 여러 가지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달 수도 제일 많고 신기록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그 게임 운영이 얼마나 정확하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정시, 정확고 시간이 정확하게 시작이 되고 끝나고 하는 이런 효율성 면에서도 1등이고, 또 수익에서도 1등을 했습니다. 수익 가장 많은 아마 3천억 원을 남겼습니다. 무엇보다도 서울올림픽은 그 뒤에 우리 노태우 정부가 북방 정책을 추진하는데 하나의 인프라가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헝가리라든지 동독, 루마니아, 폴란드 이런 나라와 소련과 그리고 중국까지 우리가 접촉할 수 있는 하나의 고속도로를 깔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소련과 중국이 이 서울올림픽에 참가를 했기 때문에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이후에 처음으로 완전한 올림픽이 열릴 수 있었습니다. 그 올림픽의 주제는 벽을 넘어서 있습니다. Breaking Down the Wall. 펜 인 핸드란, 손에 손잡으란 노래에 Breaking Down the Wall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개념을 만든 사람은 그 뒤에 문화부 장관을 한 이어령 씨였습니다. 이 올림픽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개회식입니다. 개회식은 그 주최국이 그 개회식 행사를 만들어서 자기 나라를 세계에 선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 올림픽을 성공시킨 마지막 그 조직위원장 박세직 씨, 고 박세직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 자기는 올림픽 준비하는데 70%를 개회식 준비에 신경을 썼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70%. 브레이킹 다운 월, 벽을 넘어서, 이념의 벽을 넘어서, 국정의 벽을 넘어서, 종교의 벽을 넘어서 하나로 화합을 하자 하는 이 개념은 놀랍게도 세계 역사를 바꾸는 계기, 하나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서울올림픽이 1년 뒤에 1989년에 동구 공산권이 무너지는데 어떤 역할을 했느냐 하는 것은 아마 앞으로 좀 이런 체육대학 같은 데서 학문적인 연구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서울올림픽에 동구 공산권이 10몇 년 만에, 12년 만에 참여를 하니까 아주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또 동구가 원래 체육강국이니까 자기 팀이 얼마나 잘하느냐 보기 위해서
아마 텔레비전 시청률이